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물론 친정어머니도 드리고 저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우리 스폰서이신 정일자 사장님께 충분히 얘기는 들었어요. 호전 반응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일명 얘기할 때 호전 반응이라는 말도 쓰고 명연 반응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개인적으로 명연이라는 이름보다는 호전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좋아지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내가 몸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그런 반응을 겪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너무 많은 저도 호전 반응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겪으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서 제가 이 과정에 MBA 과정에 강의를 PD 이상 되는 분들이 어떤 강의를 맡을 건지 이렇게 서로 이제 저는 이거를 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호전 반응할게요라고 제가 손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많은 호전 반응도 겪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호전 반응을 겪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손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사진이 너무나 공감이 가요. 너무 공감이 가는데 질병 나오세요 하고 이 의사분이 똑똑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추워 하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계속해서 우리 글리칸을 만나기 전까지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추위를 타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내복 입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사실 20대에도 내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회사에서 저희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체로 막 여직원들이 단체로 갔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창피해서 그 여직원들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겠어요. 그래서 왜 못 갈아입었냐면 그때 당시에 한 겨울에도 반팔 앙골라, 지금 뭐 앙골라라는 표현이 있나 모르겠네요. 앙골라 그런 스웨터, 반팔 스웨터에다가 롱코트 하나만 딱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내복 입었죠. 폴라티 입고 그 위에다 또 가디건 입고 자켓 입고 롱코트 입고 목도리 하고 그 위에다 또 숄을 두르고도 추워서 이렇게 숄을 항상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내복을 거의 4월 말 뭐 이때까지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무실 옆에는 항상 그 전기 스토브를 다리 옆에다가 바짝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갛게 다리가 익는지도 모르고 너무 몸속은 추워서, 근데 그게 겉에만 추운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뼛속의 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뼛속의 실인 완전 저체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을, 제가 하도 강의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암을 4번 수술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저체온인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글리칸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벌써 어떤 그 암이 발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글리칸을 만나서 지금 이제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지하철에서 저만 덥더라고요. 나머지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저 혼자 부채질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근데 제가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 나이에 갱년기는 다른 친구들은 다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늦게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독소들이 많았을 때 우리 첫 시간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이런 독소들이 잘 배출이 돼야지만 건강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독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염증과 통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는 염증이고 그 통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그때 당시에 뭐 독소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그냥 온몸이 통증해요. 이렇게 머리도 누르면 아프고 얼굴도 이렇게 다 눌러보면 이런 데가 다 통증이고 몸도 다 통증해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그리고 한의원, 통증의학과, 근데 이 통증의학과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누가 되게 잘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딱 뭐라고 했냐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병원은 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고 그냥 그날 진료는 또 보기는 봐야 되니까 이제 보고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오래된 통증이니까 그만큼 빨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오래된 거니까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꾸준하게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꾸준하게 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 말 하나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다녔을 건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누군가에게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어야지 그게 그 뭐죠?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배출되면서 건강이 내가 저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친구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톡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이렇게 막 푸사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아픈 데 없지? 그래서 별다른 건 아직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근데 돌발성 난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운자로를 2번 맞았는데 자기는 돌발성 난청이랑 그 다음에 그 비문증 눈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보이는 비문증이 왔다. 그래서 자기는 2번 맞고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급격한 면역 저하에 의한 것 같다라는 이유밖에는 특별하게 들은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린다, 먹먹하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은 염증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소의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서 제가 이제 정말 그 딱 요 3, 4단계까지 왔었던 몸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저는 이제 만성 피로가 항상 심했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어깨가 너무 찍어 내리 누르는 것처럼 아파서 매일 어깨 막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심하게 두통이 많이 있었고 어지럼증은 제가 볼 때는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지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에 제가 수분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왜 그 핑 도는 증상 있죠. 그런 저는 어지럼증이 많았었고 뭐 잦은 감기 그리고 많이 자도 피곤하다는데 저는 불면이 심해서 많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은 거의 잘 못 자는 불면의 상태였고 그리고 몸이 무겁고 또 아랫배가 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 이제 이거 제품을 먹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이신 정일자 사장님께서 매주 이제 홈미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자궁에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쌓인다. 그 우리 제품을 먹고 이런 쓰레기들이 잘 배출이 되면 배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두가 다 살그머니 그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다 모두가 자기 배를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순간 진짜 배가 따뜻해졌네. 이런 거를 자기든지 모르게 그 사이에 그런 변화가 생겼던 거죠. 배가 차가웠던 분들이 배가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자주 붓는 거 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다크서클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자분들 요즘에 뭐 무록, 작은 근종 이런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불면이 심했었고 그리고 또 만성 변비 심했었죠. 그래서 막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 응급실에도 실려갔었어요.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전 담석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변비. 변이 너무 많이 차 있다라고 해서 변비약 처방받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복통이 심하게 있었는데 변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지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암이라든가 혈압 뭐 이런 이제 약을 먹는 단계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부족한 것들로 인한 그리고 또 이런 염증들을 배출해 주는데 필요한 영양소들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쳐져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제품을 먹으면서 특히 그런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쳐보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끝나고 나도 우리가 그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클린을 하고 나서도 이런 그 사이에 바꿔진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똑같은 또 그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호전 반응이다. 근데 이런 거는요, 내가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그리고 대사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분이 클린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체지방이 안 빠져요. 이거는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을 자면서 노폐물도 잘 버려지고 내가 대사가 잘 되게끔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잠을 잘 안 자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그 몸의 변화들을 빠르게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캡처해서 그 고객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런 반응들을 잘 거치면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그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인데요. 보통은 얼마 걸려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나타나요?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나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몸의 상태,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다 그리고 또 그 병이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더 기간이 막 하루 이틀 반짝 나오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리고 처음은 좀 세게 나타나는데 점점 약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요, 무조건 처음은 세게고 나중은 약한 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많은 양을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또 반응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내가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를 내 몸에 많이 투입을 시키면 그만큼 빠르게 청소가 막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반응도 세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응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게 더 좋은 음식이 들어가고 더 좋은 영양 상태가 들어가면 내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쁘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어때요? 막 하루도 안 쉬고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한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 하루 내가 휴가를 가려고 해. 그럼 그때 어김없이 아파가지고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휴식을 할 때 그때서야 내 몸이 휴식을 하면서 그 아픈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 관리라는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반드시 쉬는 토요일만 되면 몸이 아파서 자기 병원으로 온대요. 그래서 와서 주말 내내 약을 먹고 집에서 쉬고 그리고 나면 또 월요일 날부터 또 출근을 하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또 어김없이 아프다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서는 그 아픈 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호전 반응 중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체온이 상승을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호전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저체온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의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강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체온이 많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요즘에 학생들, 중고생들한테 전에 그걸 왜 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체온 그 아이들 등교한 아이들한테 체온을 잰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쟀더니 의외로 너무나 학생들이 저체온들이 많더라.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노라라는 그런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 체온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또 온열 테라피 샵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계가 내 몸속까지 깊숙한 곳까지 그 그 온도를 높여준다 해서 이제 요즘에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런 광고도 많이 하고 제 지인도 2명이나 그런 샵을 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온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가서 그냥 가끔가다 기계에 가서 뜨거운 열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몸 상태가 체온이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온 상승과 호전 반응에 있어서 참 안 눌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 온도가 36.5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가장 왕성한 면역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생각에 변비가 심했던 게 제가 어릴 때 음식도 잘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었지만 이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배설 기능이 저하가 돼서 자율신경 실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만약에 변비가 심하다 하는 고객 있으면 혹시 몸이 차가우신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체온을 좀 높여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35도가 되면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빨리 높여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럴 때 또 더 많은 호전 반응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9년 11월에 처음 먹기 시작을 했어요. 9월인가? 9월인가 처음에 이제 메나테크를 사인을 하고 좀 이제 많이 먹기 시작을 한 게 11월 달부터인데 7월인데 추운데 그때도 너무너무 몸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더운 거예요. 근데 2009년이면 지금부터 17년 전이잖아요. 그때 갱년기일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갱년기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제가 11월에 혼자 막 부채질하고 너무너무 덥다고 하고 있으니까 야, 너 벌써 이른 나이에 갱년기 온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호전 반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서 속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체온을 재면은 뭐 이렇게 고열에 있는 그런 온도는 아닌데도 몸속에서는 막 더웠어요. 근데 이렇게 더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해열제를 먹는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이 이렇게 잘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전 반응은 크게 반응들이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호전 반응의 종류는 이완 반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불면이 심한 사람인데 이때 막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막 그랬어요. 강의장에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호전 반응이니까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깨우지 말자. 뭐 막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조니까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막 꼬집었어요. 제 파트너 분이 아유, 스폰서님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잔다고 막 존다고 강의장에서 그래서 막 저를 꼬집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잠이 오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피부가 악건성이고 제가 안 좋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피부도 이때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그 먹는 제품에 수면제 들은 거 아니냐? 수면제 넣어서 너 그렇게 불면인데 잠이 쏟아지게 만드니까 네가 잠을 자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면제 들었는지 확인해 봐. 막 이래서 야, 무슨 건강식품에 수면제가 들어.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잠을 막 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완 반응에 나른함과 졸음, 권태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울감이 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너무 내가 좀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 반응에서는 저는 이제 다 겪었죠. 그리고 이제 발열이 많이 저는 많았었고 그 다음에 더 통증 있는 부위들이 더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정말 뉴트리 베르스 한 스푼 먹었는데 자기 구역질이 난다며 자기가 임신할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임신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근데 호전 반응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한 스푼을 먹었는데도 나오냐 그러는데 간혹가다 고객분들이 엠브로토스 티스푼으로 반 스푼을 먹었는데도 자기 바로 반응이 나와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위기능 같은 거 안 좋으면 이제 구역질도 나온다고 돼 있고 복통 나른함 그리고 과민 반응으로는 변비, 설사, 두통, 통증, 부종이나 발한 그리고 배설 반응으로는 이렇게 부스럼, 발진, 피부 변화, 눈곱이나 오줌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두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청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뇌가 약간의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3, 4일간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독소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은 거의 대부분 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두통. 근데 이거는 어떤 분은 하루 정도 반짝 있다가 그만 없어지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 간다. 근데 저는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뼛속이 시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추위와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엄마가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사주셨어요. 뭐 세모 뭐 땡땡 뭐 이런 거 그게 혈액순환이 좋다는 걸 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약을 잘 안 먹었어요. 왜 약을 안 먹었냐? 몸 생각해서 약을 안 먹은 게 아니라요. 모든 점막이 메말라서 눈도 뻑뻑하죠. 코 속도 항상 이렇게 말라서 헐어 있죠. 그런데 입의 점막도 말라 있기 때문에 모든 점막이 말라 있어서 안 넘어가요, 알약이.
알약이 안 넘어가서 한 알 넣고 물 먹고 아무리 목을 젓고 해도 물만 쏙 넘어가고 알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안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 또 여기 가서 탁 맥혀가지고 꽥꽥거리고 이랬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비위도 약하죠. 그래서 엄마가 한약을 지어주셔도 한약을 먹으면 다 꽥꽥거리고 토하고 이래서 몰래 엄마 몰래 다 하수도에 맨날 몰래 뜯어서 버리고 만약에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알약을 매일 어디 책갈피 속 이런 데다 숨겨놨어요. 엄마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청소하다가 책갈피 속에서 알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안 먹었어도 낫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알약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열알이 넘어도 한꺼번에 쑥 넘기죠. 그렇게. 그 누가 참 우스개로 또 얘기하는데 목은 알약 먹을 때 이렇게 삼키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삼키나 별 차이 없는 거다. 굳이 목 아프게 고개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점막이 좋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삼켜도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 두통이 심한 경우들은 저 같은 경우에 혈액순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요. 저는 17일 동안 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17년을 메나테크 하면서 17일 동안 두통이 심하다는 사람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 14일 동안을 그렇게 두통이 계속 심하게 찌리릭 찌리릭 귀 뒤에서 막 계속 찌릭찌릭 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가서 좀 찍어봐야 되겠다. 사진 뇌를 좀 찍어봐야 사람들이 막 중풍 온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뒤에서 찌리릭 찌리릭 전기가 올 때마다 제 얼굴이 움찔움찔 막 이렇게 움찔움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벌써 중풍 오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검사해봐. 이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께 저 아무래도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나중에 중풍이 올 수도 당신은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호전 반응이니까 그 MRI 찍을 돈으로 엠브로토스 더 먹어보라고 우리 정일자 스폰서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인천에 있는 부평의 카톨릭 성모병원의 의사분한테 그 뇌 MRI 좀 찍게 예약 좀 부탁드린다 했었더니 그분이 이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봐라. 왜냐하면 아직 그 나이가 중풍 올 나이가 아니니까 좀 더 지내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일주일 더 지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예약을 안 했는데 3일 그러니까 2주 하고 3일이 더 지나서 17일 되니까 그 뒤에 두통이 싹 멎었어요. 근데 딱 멎으면서 몸의 느낌이 뭐냐면 피가 이렇게 쫙 그 도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처럼 두통이 심한 사람은 못 봤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 속에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이제 제일 흔한 통증이다. 그리고 이럴 때 소금물, 미네랄이 아주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호전 반응이 훨씬 더 이 두통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드시거나 우리가 그런 맑게 끓인 미역국 같은 거를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졸림, 무기력, 건태감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잠이 와요라고 얘기하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시간만 되고 여건만 허락된다면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주무실수록 빠르게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 안에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잠이 쏟아집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꺼이 내가 이런 잠이 오고 하는 것도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수면제 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종일 소화하느라고 힘든 장기들이 내가 잠을 자면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휴식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빠르게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이때 맑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그리고 눈이 좀 시원해지면서 깨끗해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클린할 때 눈 동자의 흰자위도 훨씬 더 하얗게 맑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오한, 발열, 몸살. 그러니까 저는 오한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발열이 저는 좀 심했고 그래서 평소 저체온 제가 딱 맞죠. 저체온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손발이 찬 사람인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몰려오면 특히 대장에서 그러니까 대장하고 간에 수분과 혈액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피부나 근육에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제품을 드신 분들이 내가 너무 몸이 그 오한이 온다. 그래서 자기 몸살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에게 제품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만약에 드시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약 드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호전 반응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이제 막 섭취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 원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물론 감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은 우선은 먼저 약 드시지 말고 저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감기가 온 거다 하더라도 약을 굳이 안 드셔도 우리 제품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은 드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열이나 통증은 백혈구들이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이런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나올수록 내 몸이 지금 면역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기꺼이 반갑게 즐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게 내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일단 내 몸이 힘들면 짜증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거 맞나 안 맞나 뭐 계속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스폰서님을 되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드신 또 그분도 또 반응이 많아서, 그분도 또 계속, 그분은 또 저한테, 저는 우리 스폰서인 정일자 스폰서님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파트너분이 저에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저럴까 하면서 또 저도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가, 일단 내가 몸이 힘들고 그러면 또 불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얘기를 못 할 텐데, 내가 또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믿음과 확신에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설사, 변비, 혈변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변비가 저처럼 심했던 사람은 변비가 또 더 심해졌다는 분도 있고, 변비가 심했던 사람인데 내가 설사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한 분은 변이 안 나오면서 자기는 피똥을 싼다라고 연락이 오고, 한 분은 자기는 정상적이었는데 설사가 너무 심하다라고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세포로 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독소나 노폐물들이 배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수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내가 충분하게 클린할 때 수분 섭취를 더 많이 충분히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몸을 청소하는데 수분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또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변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먹었는데도 평상시에 내 몸에 수분이 안 들어오다가 주인이 오늘은 웬일이야? 물을 많이 보내주네? 오늘은 좀 잘 비축을 하고 있어야겠네 하고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럴 때 끌어모으면서 이제 더욱더 변비나 설사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이때는 개선되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에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 또 점액질 변이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변기에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바로 물을 내려도 이렇게 쉽게 안 내려가고 변기에 달라붙었다.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 클린을 했는데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황금변을 본 적이 처음이에요. 라고 연락 오셔서, 자기 그 사진 솔직히 말하면 찍어놓고 싶었는데요. 차마 찍기는 그래서 못 찍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거 다른 거 자기 좋아지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자기는 지금처럼만 이런 황금변만 계속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혈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혈압이라든가 그리고 치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변 보면서 이제 혈변이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런 질환이 있으시지 않냐라고 물어봐 주시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가스입니다. 이것도 제일 흔한 반응이죠. 우리 몸은 배출이 될 때 이제 구멍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몸에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네, 눈, 코, 입, 귀도 있고, 그리고 항문,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곳이 방귀죠.
그래서 이 방귀가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때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저 이거 중단할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환자 보는데 민망해서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방귀가 그냥 소리가 뽕뽕뽕뽕뽕뽕 계속 나온다. 그래서 자기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스개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또 냄새가 또 독하잖아요. 내가 독소가 많을수록 또 냄새가 독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몸에서 방귀가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면 아,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았구나,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근데 그 방귀가 이제 독소가 잘 빠져나가면 방귀가 나와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고객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저 이거 그만할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여태까지 살면서 평생 살면서 방귀를 아직도 안 썼는데 이거는 자기가 뭐 자기 의지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귀가 나와서 남편한테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자기 못 먹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방에 감금이 당했대요. 감금 당했대요. 그래서 왜 감금당했냐 그러니까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남편이 저쪽 방에 따로 좀 썼으면 좋겠다, 클린하는 동안은 한 방에서 못 자겠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감금당했노라, 이런 고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방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나오는 것은 아, 독소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척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거품, 혈뇨. 보통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소변 보면 이렇게 뿌연 거품 나는 소변을 많이 보시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분들도 이걸 먹었을 때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혈뇨가 있다라고도 하고, 또 소변에서 되게 냄새가 많이 나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소가 있으면 어디론가는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신장이나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뇨나 통풍, 관절염, 몸이 특히 산성인 사람들이 더 거품이 많이 나고 소변에서 지린내 같은 것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소변에, 제 고객 중에 자기 클린 안 하겠다고 하신 분 또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서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클린식 안 먹겠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소변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어떤 구멍을 통해서 많이 배출될수록 빠르게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나 눈곱. 근데 이제 간하고 눈이 우리가 보통 연결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눈곱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분이 교육장에 왔는데 손수건을 2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2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눈물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눈곱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서 하나는 눈 닦아야 되고, 하나는 콧물, 또 코를 통해서 콧물이 나와서 하나는 코를 닦아야 되고 하나는 눈을 닦아야 된다 해서 2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막 뽑아져 나오시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눈곱 때문에 달라붙어서 눈이 안 떠지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 간 기능이 이렇게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혈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혈이 됐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한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3일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좀 빠르게 좋아진다. 근데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 눈의 그 흰자위가 검은 자와 흰자위의 그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도 좀 많이 흔하게 있죠. 지금 이제 또 한 고객분은 오랫동안 그냥 엠브로토스를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요즘에 좀 신장 기능이 조금 그러니까 원래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분은 뭐냐면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걸 더 많이 먹으면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조금씩만 드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좋아지려면 조금 더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몸에 부종이 붙는다. 그래서 이거 부작용 아니냐.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았을 때 얘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부종이 좀 흔하게 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2, 3일 경과 보고 2, 3일 뒤에도 계속 부종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틀 지나서 이제 부종은 없다라고 이제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은 인체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도 하고 영양 흡수나 배설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하고, 이렇게 혈액으로부터 얘가 오줌도 여과를 하고 물과 영양소 재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수분 대사에서 이상이 생긴
생기면서 이제 부종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부종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통이나 심장 박동 이상. 그분이 또 자기 심장이 또 두근두근 한다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붓는 거와 심장. 근데 그분이 심장도 자기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안 좋은 곳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치유하면서 건드리기 때문에 흉통이 있다던가 그리고 또 왜 가래 같은 거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폐 기능이 안 좋으시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흉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피부 발진이죠. 근데 특히 피부 발진은 평상시에 피부에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아토피가 심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화학적인 그 독소들이 많은 분들 있죠. 한 분은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온몸으로 다 뿜어져 나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화학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이제 연세가 60대 후반이셨던 남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온몸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얼굴만 심하게 나왔어요. 얼굴만 심하게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는 얼굴만 나오는 이유를 안다라고 하시더라고. 스스로 안다. 왜 아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여자분인데요. 매일 60대 분인데 매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세수를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잤대요. 그래서 자기가 화장한 그 부분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를 과정을 겪고 얼굴이 싹 한번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나서 완전 아기 피부처럼 되시더라고요. 60대 분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피부 발진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진들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드름 피부인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뿜어져 나와야지 더 좋아진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차트인데 우리가 정신하고 정서적인 변화와 또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위장염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과 불신이 좀 많으시대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더욱더 얘가 심해지면서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성질들이 표출될 수가 있다. 그러나 차츰 기능이 재생되면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그리고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얘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갱년기가 온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욱욱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엠물러토스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또 다시 평온해진 것 같다라고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얘가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화 많이 내는 사람 있어. 그러면 이거 많이 드시게 하면 그 이노성이 많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이 나쁜 경우가 급해지거나 흥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주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짜증이 많아졌다 그러면 혹시 당신 간이 안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불안하거나 공포를 많이 느끼고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 사람이면 신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서 남들보다 또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장기들과 감정 상태가 연관돼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많은 호전 반응을 겪을 때 더욱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호전을 잘 견디시고 다른 분들도 이런 호전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면 사업이 성장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